안녕하세요, 모터PD 김영준입니다. 오늘 만나볼 모델은 더 뉴 Q8 e-tron 모델입니다. 아우디가 2018년부터 e-tron을 통해 전기 모빌리티 시대로 전환하며 아우디라는 브랜드의 미래가 전기차로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선언한 바 있는데요. 이후 e-tron은 럭셔리 세그먼트 전기 SUV의 선구적인 모델로 자리잡게 되었고,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탄생한 것이 지금 보고 계신 이 Q8 e-tron이라고 합니다. TMI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제 디자인을 좀 살펴볼게요. Q8 e-tron은 아우디 전기차 디자인 언어를 잘 보여주는 새로운 디자인의 전면 싱글 프레임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전기차답게 그릴은 깔끔한 디자인을 띠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바로 이 엠블럼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 여러 브랜드들이 입체적이었던 엠블럼을 평면화하는 유행 아닌 유행이 있었는데, Q8의 엠블럼도 역시나 2D로 바뀌었으며 하얀 동그라미 4개가 상당히 돋보입니다. 또 그릴은 유광 블랙 하이글로시 소재를 사용하여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하였으며, 그릴 하단부에는 e-tron 로고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번호판은 전기 차량보다 법인 차량이 우선이라 녹색 번호판을 달고 있고요. 또 이 번호판의 하단 안쪽을 보면 액티브 셔터 그릴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배터리 냉각 효율도 올려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측면에 있는 이 에어벤트는 대부분의 차량들이 장식을 위한 페이크인 경우가 많은데, 이 Q8 e-tron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뚫려 있는 모습이에요. 측면도 한번 살펴볼까요? 타이어를 먼저 살펴보면,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알렌자 265 45R 21인치 사양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공기저항계수 개선을 위해서 막혀있는 디자인의 휠들을 많이 채택을 하는 편인데, Q8 e-tron의 휠은 마치 고급 세단에 적용되는 소위 말하는 불판 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측면에는 카메라 타입의 사이드 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카메라 타입의 사이드 미러는 처음에는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시승 차량을 받아서 주행을 해보니까 실내에서 보는 이 사이드 미러 모니터의 사이즈가 좀 작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저에게는 그렇게 불편함이 없는 사용감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의 아래쪽으로 보면 이렇게 충전구가 자리하고 있는데 전동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충전구가 양쪽에 있다는 것인데요. 보통 충전구가 국산차는 전면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고, 유럽차들은 측면과 후면에 많이들 위치해 있는데, 앞뒤 어느 방향으로 주차를 하더라도 충전이 참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후면도 한번 살펴볼까요? 후면에서 아쉬운 점을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바로 이 리어 와이퍼가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에 출시하는 국내 모델들이 대부분 리어 와이퍼를 히든 타입으로 숨겨놓는 반면에, 지금 아우디 전기차의 최상급 라인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이 Q8은 와이퍼가 노출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고급감을 살짝 까먹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보면 2D로 변경된 아우디의 엠블럼이 장착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모델명은 이렇게 깔끔하게 블랙 하이글로시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뒷범퍼의 하단부를 보시면 블랙 하이글로시 재질로 마감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가운데에는 e-tron 음각 로고가 전면과 똑같이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리어 디퓨저는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앙증맞은 핀이 4개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테리어도 한번 살펴볼까요? 인테리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깔끔하고 정갈하다입니다. 실내 공간에 쓰인 소재도 고급스럽고요. 실내 디자인 또한 아우디의 디자인 언어를 잘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트윈스포크 스티어링 휠은 상당히 모던한 느낌을 주고요. 계기판은 기존의 아우디 모델에서 보던 디지털 타입의 계기판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스크린과 공조 조작부는 터치 타입으로 2개가 분할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최근에 출시되는 차량들의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작게는 12.3인치에서 크게는 15인치까지 가기 때문에 지금 이 Q8 e-tron 모델에 탑재된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조금은 작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이 햅틱 반응이나 터치의 감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공조 조작 시스템 또한 이렇게 운전 중에 사용이 편하도록 내 손가락이 편하게 닿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조 조작부의 하단에는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이 드라이브 셀렉트 버튼이 있는데요. 역시 터치 타입의 햅틱 반응으로 상당히 편안하게 주행 모드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차량의 전원을 끄고 켤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기어 레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트론에서 사용되던 것과 동일한데요.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해서 상당히 깔끔한 모습이고요. 사용성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운전을 할 때 이렇게 한 손으로 운전을 하게 되면 이 오른손을 둘 곳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은데 Q8 이트론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손잡이를 두어서 손잡이를 잡은 상태로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만으로 간단하게 컨트롤이 가능해요. 파킹 버튼은 이 왼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센터 콘솔을 보면 컵홀더가 자리를 하고 있고 그 옆에는 스마트폰 충전기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 특이한 게 스마트폰을 꽂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여기서 꽂아서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대부분의 차량들에 탑재되는 스마트폰 충전기들이 얹어놓는 방식을 채용을 했다면 아우디는 이 스마트폰 충전기에 순정 타입의 클립을 부착해 넣어서 말 그대로 스마트폰을 세워서 꽂아 넣으면 충전이 되는 방식입니다. 암레스트는 앞뒤로 슬라이딩이 되기 때문에 한 손으로 운전을 할 때 내 팔 길이에 맞춰서 편안하게 포지션을 취할 수가 있고요. 그럼 2열도 한번 살펴볼까요? 2열 공간은 생각보다 넓은 느낌이에요. 휠베이스가 2928mm로 약 3m에 달하기 때문에 상당히 넉넉한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지금 이 조수석 시트를 가장 아래로 낮춰둔 상태인데 아무래도 배터리가 바닥에 위치하다 보니까 발밑 공간은 상당히 타이트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에어벤트는 B필러 후면과 가운데 센터 콘솔 후면에 위치해 있고요.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 전부 터치 타입입니다. 그리고 이 2열 공조 조작부의 하단을 보시면 12V 소켓과 C타입 단자 2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도 이렇게 12V용 라이터를 넣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선쉐이드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 선쉐이드의 손잡이가 T자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올려서 걸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2열에서 느끼는 점은 사실 최신 모델들에 적용되는 썬루프가 대부분 이 파노라믹 썬루프로 굉장히 광활하게 펼쳐지는데 이 Q8 이트론의 썬루프는 파노라믹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괜찮은 개방감을 선사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암레스트를 내리면 컵홀더가 위치해 있고요. 컵홀더는 이렇게 눌러서 편하게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Q8 이트론은 총 3가지 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50 이트론 콰트로, 55 이트론 콰트로, 그리고 55 이트론 콰트로 프리미엄입니다.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55 트림이고요. 프리미엄과 성능적인 차이는 없어요. 최고 출력 408마력, 최대 토크 67.71kgm입니다. 그리고 제로백은 5.6초, 안전 제한 속도는 200km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제가 어제 이 시승 차량을 받아서 하루 종일 컴포트 모드로 차량을 타고 다녔는데요. 컴포트 모드에서도 2670kg이라는 이 육중한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빠릿빠릿한 움직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 다이내믹 모드는 또 어떨지 궁금합니다. 다이내믹 모드로 주행 모드를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다이내믹 모드에서는 서스펜션은 컴포트 모드 대비 약간은 단단해지는 느낌이고요. 가속 시의 움직임도 상당히 빠릿빠릿해집니다. 그리고 이 Q8 이트론에는 효율 모드가 따로 있는데요. 국산 차량의 주행 모드로 따지자면 에코 모드와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효율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되면 타력 주행이 생각보다 관대해집니다. 엑셀을 놨을 때 속도가 줄어드는 게 다른 모드들에 비해서 느슨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 그룹에서 흔히 사용하는 핸들 뒤편 하단에 방향지시 등 레버 아래에 위치해 있는데요. 국산 차량들은 대부분 이 핸들의 컨트롤 패널에서 조작이 가능한데 사실 이게 동떨어져 있어서 조금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손가락이 편하게 닿는 위치에 있어서 사용하기에도 생각보다 편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을 활성화하면 이렇게 앞 차량이 인식이 되면서 차량의 전면에 이렇게 레이더 센서처럼 펼쳐지는 모습이 보이고요. 핸들을 놓고 있으면 계기판 상단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핸들을 잡으라고 표시가 되는데 정전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감지가 가능하고요. 지금 코너를 돌아 나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차선의 중앙을 잘 물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 차량을 시승하면서 주행거리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순 없겠죠. 아우디 Q8 이트론의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368km로 조금 짧은 편입니다. 그래도 약 2.7톤에 달하는 이 육중한 무게를 감안한다면 준수한 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다만 회생제동을 통한 에너지 회수가 상당히 적극적이다 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시승 차량을 받았을 때 잔여 주행 가는 거리가 290km 정도 찍혀 있었는데 시내를 이동해 다니면서 나름 정비 주행을 했더니 오히려 주행거리가 약 20km 정도 늘어나서 310km가 찍히는 경험을 했고요.
사실 덩치도 무게도 있다 보니까 공인 표준 전비는 5등급으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지만 그래도 이런 육중한 덩치를 가볍고 재미있게 가지고 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전비는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운행을 하면서 느끼는 전반적인 승차감은 부드럽다이고요. 이렇게 급격하게 코너를 돌아 나갈 때에도 아래에 무게가 깔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밸런스를 보여줍니다. 주행을 하면서 느껴지는 풍절음이나 노면의 소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잘 억제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특히나 1열에 이렇게 이중접합 유리를 적용을 해서 창문을 닫고 주행을 하면 상당히 조용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전장은 4915mm, 전폭이 1935mm, 그리고 전고가 1630mm의 상당히 큰 덩치를 자랑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저속에서 유턴을 할 때 느꼈던 느낌은 생각보다 회전 방향이 작다입니다. 덩치에 비해서 무게가 아래로 깔려 밸런스도 좋고 조향의 느낌도 생각보다 빠릿빠릿한 편이라서 내가 마치 지금 대형 SUV가 아닌 중형의 SUV를 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디자인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 카메라 사이드미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이드미러가 카메라로 탑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실내에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모니터의 시인성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저는 처음에 약간의 혼동은 있었으나 방향 지시등을 켜면 이렇게 가상의 유도선이 나와서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어느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지 가늠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 계기판에도 빨간색 화살표로 후방에서 차량이 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이전 폭스바겐 그룹 모델들에 있던 것처럼 이 사이드미러에 노란색 LED로 BSD가 탑재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노란색 테두리가 나오면서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급박할 때는 습관적으로 거울에 위치인 저 카메라를 보게 되는데, 그래도 나름 적응을 한다면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아우디 더 뉴 Q8 이트론과 함께 달려봤는데요. 영상을 끝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가격은 50 이트론은 1억 86만원부터 55 이트론은 1억 2060만원부터 55 이트론 프리미엄은 1억 3160만원부터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차량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